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즐겁게 살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우리 모두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머물러 온 고민입니다. 반복되는 일상과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그리고 설명하기 어려운 외로움과 불안감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되묻곤 합니다. 내 삶은 왜 이렇게 무겁고 지치기만 할까? 언제쯤 나는 웃으며 살 수 있을까? 그러나 우리가 잊고 있던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즐거운 삶은 멀리 있는 것도, 특별한 조건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바라보고 살아가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삶을 즐겁게 살기 위해 꼭 기억해야 할 5가지 원칙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원칙들은 공자, 맹자, 석가모니, 쇼펜하우어, 그리고 고전 속 지혜를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나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즐거운 삶은 나를 깊이 이해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우리는 종종 남의 시선이나 사회의 기준에 맞추려 하다가 정작 나 자신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공자는 자기를 이기는 것이 가장 큰 승리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타인과의 경쟁이 아닌 자기 내면과의 대화를 통해 진정한 자아를 찾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맹자 역시 사람은 누구나 선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말했습니다. 그 본성을 회복하려면 스스로의 감정과 욕망, 그리고 진짜 원하는 것을 솔직하게 마주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웃고, 어떤 일에 몰입하며, 어떤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질문에 스스로 답해 나갈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남의 길을 따라 걷지 않게 됩니다. 자신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선택이 가볍고 행동이 자연스러우며 그 속에서 삶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비교하지 않는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삶을 무겁게 만드는 가장 빠른 길은 타인과 나를 비교하는 습관입니다. 누군가는 더 좋은 직장에 다니고, 누군가는 더 멋진 외모를 가졌으며, 누군가는 더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우리보다 행복해 보이는 사람을 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항상 나보다 앞서 있는 사람은 있기 마련이며, 그들을 따라가려 할수록 나의 즐거움은 사라집니다. 법구경은 남을 탓하기 전에 자신의 내면을 먼저 살펴보라고 전합니다. 책은담에서는 세상에는 나보다 나은 이도 못한 이도 있다. 그 둘 사이에 마음을 두지 않고 자신에게 집중할 때 평안이 깃든다고 말합니다. 비교를 멈추는 방법 중 하나는 SNS를 잠시 멀리하는 것입니다. 하루 30분이라도 타인의 삶을 보는 대신 나만의 시간에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비교를 줄이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가벼워지고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더욱 의미 있게 느껴질 것입니다. 세 번째,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감사는 삶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우리는 자주 부족한 것에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지금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순간부터 삶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석가모니는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자는 진정한 부자다라고 말했습니다. 감사는 단순히 예의나 도덕이 아니라 마음의 깊이를 키우는 훈련이기도 합니다. 감사를 습관화하기 위해서는 감사 루틴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감사한 3가지를 떠올리고 잠들기 전 오늘 고마웠던 일을 짧게 적어보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큽니다. 책은담에서는 감사하는 마음은
바위 속 꽃을 피우는 힘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감사의 시선을 갖는 사람은 기쁨을 발견할 수 있고 그 기쁨이 점점 즐거운 삶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네 번째,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 속에서 현재를 놓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진짜 삶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합니다. 석가모니는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진리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깊이 느끼기 위해서는 오감에 집중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눈으로 무엇을 보고, 귀로 어떤 소리를 듣고, 손끝으로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자각해보는 것입니다. 조용한 공간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향을 음미하고 창밖의 나무를 바라보며 마음을 다스리는 일은 삶을 더 깊고 평화롭게 만들어줍니다. 쇼펜하우어는 지금 이 순간을 즐기지 못하면 어떤 삶도 즐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바쁜 하루 속에서 잠시 멈춰 지금 여기에 있는 나 자신을 인식하는 연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즐거운 삶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공자는 군자는 자신을 단속하고 남을 탓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자기 자신에게도 따뜻하고 너그럽게 대하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스스로를 과하게 비판하고 조금의 실수에도 자신을 몰아세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책은 담은 말합니다. 자기 마음을 어루만지는 자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이다.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울 속의 나에게 다정하게 말을 건네는 일입니다. 오늘도 수고했어.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 천천히 가도 괜찮아. 지금 그대로도 충분히 멋져. 이런 말들이 쌓이면 우리의 자존감은 단단해지고 삶은 점점 더 즐겁고 평온해집니다. 지금까지 삶을 즐겁게 살기 위한 5가지 원칙을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나 자신을 아는 것. 둘째, 비교를 멈추는 것. 셋째, 감사하는 습관을 갖는 것. 넷째,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것. 다섯째,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5가지는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수천 년간 사람들의 마음을 밝혀준 지혜의 핵심이며 우리 삶의 방향을 바꾸는 나침반입니다. 삶은 결코 한순간에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단 하나만이라도 실천한다면 우리는 분명 어제와는 다른 하루를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루가 모이면 당신은 어느새 즐거운 삶의 중심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그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5가지 원칙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천하기까지는 작은 용기와 반복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노력이 쌓이는 순간 우리의 삶은 놀라울 정도로 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좋아하는 음식이나 취미를 아는 수준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떤 상황에서 무너지는지, 무엇에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내가 가진 상처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마주하는 깊은 작업입니다. 이런 자기 탐색의 과정을 거친 사람 중 한 명이 바로 철학자 쇼펜하우어입니다. 그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 깊은 회의를 가졌지만 동시에 고독 속에서 스스로를 이해하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고독은 위대한 정신이 머무는 곳이다. 삶의 즐거움은 결코 외부의 자극에서 오지 않으며
내면의 평화를 찾는 사람만이 진짜 의미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비교하지 않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이라도 SNS를 끊고 살아본 사람은 압니다. 삶이 얼마나 조용하고 얼마나 편안한지를요.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비로소 진짜 내 인생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미국의 전설적인 농구 선수 마이클 조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나 자신과 경쟁한다. 내 목표는 어제보다 나은 오늘의 내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비교하지 않는 즐거운 삶의 본질입니다. 감사하는 삶을 실천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은 감사 저널을 쓰는 것입니다. 전 세계 수많은 심리학자들이 추천하는 이 습관은 단 2주만 실천해도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말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이렇습니다. 하루에 한 번, 감사한 일을 왜 감사했는지를 함께 적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 친구가 내 얘기를 잘 들어줘서 정말 고마웠다. 그 덕분에 마음이 가벼워졌다. 이런 식의 감사는 단순히 나열하는 것보다 감정을 깊이 느끼게 해줍니다. 감사는 결국 현재를 긍정하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 태도는 불안과 부족함을 잠재우고 삶의 본질을 회복하게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사는 법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명상이나 요가를 배우려는 이유는 바로 지금 여기에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꼭 그런 활동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현재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1분 멈춤입니다. 하루에 한 번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1분 동안 호흡에 집중하는 연습을 해보는 것입니다. 지금 들이쉬는 숨, 그리고 내쉬는 숨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현재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 짧은 시간은 쌓인 스트레스를 정리하고 바쁜 생각들을 잠시 멈추게 해주며 마음의 공간을 만들어 줍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영역입니다. 우리는 남에게는 쉽게 따뜻한 말을 건네면서도 자신에게는 지나치게 냉정합니다. 그럴 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당신처럼 실패하거나 지치거나 실수했을 때 당신은 어떤 말을 해주고 싶을까요? 아마 이렇게 말할 겁니다. 괜찮아. 누구나 그런 실수는 해.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 그 말을 당신 자신에게 그대로 전해주세요. 자기 사랑은 멋진 외모나 성공적인 커리어가 있을 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잘 풀리지 않는 순간에도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감싸주는 그 따뜻한 시선이 진짜 자기 사랑입니다. 오늘의 5가지 원칙을 깊이 되새기기 위해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는 질문을 남겨드리겠습니다. 나는 나 자신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 오늘 하루, 나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지 않고 살아본 적이 있을까? 지금 내 곁에 있는 것들 중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나는 얼마나 자주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고 있는가? 내가 나에게 건넬 수 있는 가장 따뜻한 말은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삶을 깊게 만들고 조용한 감동을 선물하며 우리를 조금 더 좋은 사람으로 성장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삶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 지금 내가 가진 이 마음, 그리고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 시간, 이 모든 것이 소중한 이유는 바로 지금이라는 순간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누구보다 자신을 사랑할 자격이 있으며 즐겁게 살 권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삶은 여전히 아름답고 앞으로 펼쳐질 날들 또한 분명히 기대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내 삶을 조금 더 사랑해 보기로 결심해 보세요. 작은 다짐 하나가 당신의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삶을 즐겁게 만드는 5가지 원칙을 알고 실천하려고 노력해도 우리는 때때로 다시 흔들리게 됩니다. 하루하루가 버겁게 느껴지고 삶이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할 때 우리는 종종 이렇게 속으로 말하곤 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어도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느껴집니다. 내 삶은 여전히 어렵고 즐거움은 여전히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삶의 중심에서 다시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조금 더 깊고 따뜻한 지혜들을 통해 마음의 말을 걸어보려 합니다. 고대 중국의 철학자 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는 움직이지 말고 멈춰야 한다. 그 혼란의 원인은 바깥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 이 짧은 말은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삶이 어지럽고 감정이 흐트러질 때 우리는 자꾸 무언가를 더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 노력하고 더 빨리 움직이며 더 많은 것을 채우려고 애쓰게 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마음은 더 무거워지고 방향을 잃게 됩니다. 이럴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움직임이 아니라 멈춤입니다. 잠시 모든 걸 내려놓고 조용히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지금 왜 이렇게 지치는가? 무엇이 나를 이토록 불안하게 만드는가? 그리고 아주 작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지금 너는 너무 많은 걸 짊어지고 있다. 그러니 조금은 내려놓아도 괜찮다. 그렇게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순간부터 다시 삶의 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즐거움과 행복에 대해 깊은 통찰을 남겼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쾌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덕에서 온다. 선한 행동이 반복될 때 인간은 진정한 기쁨을 느낀다. 이 말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전해줍니다. 삶의 즐거움은 단기적인 만족이나 소비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가치와 일치하는 행동을 할 때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기쁨에서 비롯됩니다. 예를 들어 친구에게 따뜻한 말을 건넸을 때, 가족에게 이해와 배려를 보여주었을 때, 양심에 따라 조용히 바른 선택을 했을 때, 우리는 설명하기 어려운 깊은 충만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 충만함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덕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이런 기쁨은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며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단단하고 깊어집니다. 오늘 나의 선택 중에서 내가 진심으로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라도 있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즐거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플라톤은 인간의 영혼이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성과 의지, 그리고 욕망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인간은 가장 조화로운 상태에 도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이 조화를 이룰 때
인간은 가장 고요하고 기쁜 상태에 도달한다. 즐거움이란 흥분된 감정의 상태가 아니라 내면의 안정과 조화에서 비롯되는 고요한 충만함이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날은 특별한 일이 없어도 평온함이 가득한 날이 있습니다. 그날 우리는 나답게 말하고 나답게 쉬었으며 나다운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플라톤이 말한 영혼의 조화입니다. 그 상태에서는 외부의 평가나 조건이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자기 안의 질서를 유지한 사람만이 진정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석가모니는 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부지런히 정진하라. 이 말은 인생의 본질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즐거운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무리 기쁘더라도 그 감정은 머물지 않으며 지금 아무리 괴롭더라도 그 고통도 머물지 않습니다. 삶은 끊임없이 흐르고 변화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흐름 속에서 깨어있고 흐름에 저항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함께 흘러가는 것입니다. 작은 기쁨, 작은 여유, 작은 따뜻함, 그 모든 것은 흐름 속에서 발견됩니다. 그리고 그 작은 것들이 모여 삶을 조금씩 아름답게 바꿔줍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조용히 던져볼 수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들은 하루의 끝에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며 내일을 위한 가벼운 다짐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내가 가장 나답다고 느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나는 오늘 누구와 눈을 맞추고 어떤 대화를 나누었나요? 나는 오늘 나에게 어떤 말을 건넸으며 어떤 시선을 보냈나요? 지금 나는 충분히 쉬고 있나요? 아니면 스스로를 몰아붙이고 있나요? 나는 오늘 단 한순간이라도 감사함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이 질문에 답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그 하루를 진심으로 살아냈다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삶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지금 내가 마주하고 있는 이 현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호흡하는 이 마음. 그 모든 것이 소중한 이유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은 불빛 하나가 어둠을 밝히기에 충분하다. 삶이 어둡게 느껴질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의 불빛을 켜는 것입니다. 그 불빛은 거창한 변화나 위대한 성공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저 나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 오늘 하루를 무사히 보낸 스스로를 토닥이는 것, 그 소박한 행동이야말로 삶을 다시 밝히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즐겁게 살아갈 자격이 있으며 그 즐거움은 먼 미래에 있지 않고 바로 이 순간의 선택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도 당신은 충분히 잘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서로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다시 반복하여 들어보시겠습니다.
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즐겁게 살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우리 모두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머물러 온 고민입니다. 반복되는 일상과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그리고 설명하기 어려운 외로움과 불안감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되묻곤 합니다. 내 삶은 왜 이렇게 무겁고 지치기만 할까? 언제쯤 나는 웃으며 살 수 있을까? 그러나 우리가 잊고 있던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즐거운 삶은 멀리 있는 것도, 특별한 조건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바라보고 살아가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삶을 즐겁게 살기 위해 꼭 기억해야 할 5가지 원칙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원칙들은 공자, 맹자, 석가모니, 쇼펜하우어, 그리고 고전 속 지혜를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나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즐거운 삶은 나를 깊이 이해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우리는 종종 남의 시선이나 사회의 기준에 맞추려 하다가 정작 나 자신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공자는 자기를 이기는 것이 가장 큰 승리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타인과의 경쟁이 아닌 자기 내면과의 대화를 통해 진정한 자아를 찾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맹자 역시 사람은 누구나 선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말했습니다. 그 본성을 회복하려면 스스로의 감정과 욕망, 그리고 진짜 원하는 것을 솔직하게 마주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웃고, 어떤 일에 몰입하며, 어떤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질문에 스스로 답해 나갈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남의 길을 따라 걷지 않게 됩니다. 자신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선택이 가볍고 행동이 자연스러우며 그 속에서 삶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비교하지 않는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삶을 무겁게 만드는 가장 빠른 길은 타인과 나를 비교하는 습관입니다. 누군가는 더 좋은 직장에 다니고, 누군가는 더 멋진 외모를 가졌으며, 누군가는 더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우리보다 행복해 보이는 사람을 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항상 나보다 앞서 있는 사람은 있기 마련이며 그들을 따라가려 할수록 나의 즐거움은 사라집니다. 법구경은 남을 탓하기 전에 자신의 내면을 먼저 살펴보라고 전합니다. 책은담에서는 세상에는 나보다 나은 이도 못한 이도 있다. 그 둘 사이에 마음을 두지 않고 자신에게 집중할 때 평안이 깃든다고 말합니다. 비교를 멈추는 방법 중 하나는 SNS를 잠시 멀리하는 것입니다. 하루 30분이라도 타인의 삶을 보는 대신 나만의 시간에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비교를 줄이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가벼워지고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더욱 의미 있게 느껴질 것입니다. 세 번째,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감사는 삶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우리는 자주 부족한 것에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지금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순간부터 삶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석가모니는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자는 진정한 부자다라고 말했습니다. 감사는 단순히 예의나 도덕이 아니라 마음의 깊이를 키우는 훈련이기도 합니다. 감사를 습관화하기 위해서는 감사 루틴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감사한 3가지를 떠올리고 잠들기 전 오늘 고마웠던 일을 짧게 적어보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큽니다.
책은담에서는 감사하는 마음은 바위 속 꽃을 피우는 힘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감사의 시선을 갖는 사람은 기쁨을 발견할 수 있고 그 기쁨이 점점 즐거운 삶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네 번째,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 속에서 현재를 놓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진짜 삶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합니다. 석가모니는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진리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깊이 느끼기 위해서는 오감에 집중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눈으로 무엇을 보고, 귀로 어떤 소리를 듣고, 손끝으로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자각해 보는 것입니다. 조용한 공간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향을 음미하고 창밖의 나무를 바라보며 마음을 다스리는 일은 삶을 더 깊고 평화롭게 만들어줍니다. 쇼펜하우어는 지금 이 순간을 즐기지 못하면 어떤 삶도 즐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바쁜 하루 속에서 잠시 멈춰 지금 여기에 있는 나 자신을 인식하는 연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즐거운 삶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공자는 군자는 자신을 단속하고 남을 탓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자기 자신에게도 따뜻하고 너그럽게 대하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스스로를 과하게 비판하고 조금의 실수에도 자신을 몰아세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책은담은 말합니다. 자기 마음을 어루만지는 자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이다.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울 속의 나에게 다정하게 말을 건네는 일입니다. 오늘도 수고했어.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 천천히 가도 괜찮아. 지금 그대로도 충분히 멋져. 이런 말들이 쌓이면 우리의 자존감은 단단해지고 삶은 점점 더 즐겁고 평온해집니다. 지금까지 삶을 즐겁게 살기 위한 5가지 원칙을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나 자신을 아는 것. 둘째, 비교를 멈추는 것. 셋째, 감사하는 습관을 갖는 것. 넷째,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것. 다섯째,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5가지는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수천 년간 사람들의 마음을 밝혀준 지혜의 핵심이며 우리 삶의 방향을 바꾸는 나침반입니다. 삶은 결코 한순간에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단 하나만이라도 실천한다면 우리는 분명 어제와는 다른 하루를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루가 모이면 당신은 어느새 즐거운 삶의 중심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그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5가지 원칙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천하기까지는 작은 용기와 반복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노력이 쌓이는 순간 우리의 삶은 놀라울 정도로 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좋아하는 음식이나 취미를 아는 수준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떤 상황에서 무너지는지, 무엇에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내가 가진 상처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마주하는 깊은 작업입니다. 이런 자기 탐색의 과정을 거친 사람 중 한 명이 바로 철학자 쇼펜하우어입니다. 그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 깊은 회의를 가졌지만 동시에 고독 속에서 스스로를 이해하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고독은 위대한 정신이 머무는 곳이다. 삶의 즐거움은
결코 외부의 자극에서 오지 않으며 내면의 평화를 찾는 사람만이 진짜 의미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비교하지 않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이라도 SNS를 끊고 살아본 사람은 압니다. 삶이 얼마나 조용하고 얼마나 편안한지를요.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비로소 진짜 내 인생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미국의 전설적인 농구 선수 마이클 조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나 자신과 경쟁한다. 내 목표는 어제보다 나은 오늘의 내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비교하지 않는 즐거운 삶의 본질입니다. 감사하는 삶을 실천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은 감사 전어를 쓰는 것입니다. 전 세계 수많은 심리학자들이 추천하는 이 습관은 단 2주만 실천해도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말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이렇습니다. 하루에 한 번, 감사한 일을 왜 감사했는지를 함께 적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 친구가 내 얘기를 잘 들어줘서 정말 고마웠다. 그 덕분에 마음이 가벼워졌다. 이런 식의 감사는 단순히 나열하는 것보다 감정을 깊이 느끼게 해줍니다. 감사는 결국 현재를 긍정하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 태도는 불안과 부족함을 잠재우고 삶의 본질을 회복하게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사는 법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명상이나 요가를 배우려는 이유는 바로 지금 여기에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꼭 그런 활동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현재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1분 멈춤입니다. 하루에 한 번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1분 동안 호흡에 집중하는 연습을 해보는 것입니다. 지금 들이쉬는 숨, 그리고 내쉬는 숨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현재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 짧은 시간은 쌓인 스트레스를 정리하고 바쁜 생각들을 잠시 멈추게 해주며 마음의 공간을 만들어 줍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영역입니다. 우리는 남에게는 쉽게 따뜻한 말을 건네면서도 자신에게는 지나치게 냉정합니다. 그럴 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당신처럼 실패하거나 지치거나 실수했을 때 당신은 어떤 말을 해주고 싶을까요? 아마 이렇게 말할 겁니다. 괜찮아. 누구나 그런 실수는 해.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 그 말을 당신 자신에게 그대로 전해주세요. 자기 사랑은 멋진 외모나 성공적인 커리어가 있을 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잘 풀리지 않는 순간에도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감싸주는 그 따뜻한 시선이 진짜 자기 사랑입니다. 오늘의 5가지 원칙을 깊이 되새기기 위해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는 질문을 남겨드리겠습니다. 나는 나 자신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 오늘 하루, 나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지 않고 살아본 적이 있을까? 지금 내 곁에 있는 것들 중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나는 얼마나 자주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고 있는가? 내가 나에게 건넬 수 있는 가장 따뜻한 말은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삶을 깊게 만들고 조용한 감동을 선물하며 우리를 조금 더 좋은 사람으로 성장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삶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 지금 내가 가진 이 마음, 그리고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 시간, 이 모든 것이 소중한 이유는 바로 지금이라는 순간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누구보다 자신을 사랑할 자격이 있으며 즐겁게 살 권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삶은 여전히 아름답고 앞으로 펼쳐질 날들 또한 분명히 기대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내 삶을 조금 더 사랑해 보기로 결심해 보세요. 작은 다짐 하나가 당신의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삶을 즐겁게 만드는 5가지 원칙을 알고 실천하려고 노력해도 우리는 때때로 다시 흔들리게 됩니다. 하루하루가 버겁게 느껴지고 삶이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할 때 우리는 종종 이렇게 속으로 말하곤 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어도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느껴집니다. 내 삶은 여전히 어렵고 즐거움은 여전히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삶의 중심에서 다시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조금 더 깊고 따뜻한 지혜들을 통해 마음의 말을 걸어보려 합니다. 고대 중국의 철학자 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는 움직이지 말고 멈춰야 한다. 그 혼란의 원인은 바깥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 이 짧은 말은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삶이 어지럽고 감정이 흐트러질 때 우리는 자꾸 무언가를 더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 노력하고 더 빨리 움직이며 더 많은 것을 채우려고 애쓰게 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마음은 더 무거워지고 방향을 잃게 됩니다. 이럴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움직임이 아니라 멈춤입니다. 잠시 모든 걸 내려놓고 조용히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지금 왜 이렇게 지치는가? 무엇이 나를 이토록 불안하게 만드는가? 그리고 아주 작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지금 너는 너무 많은 걸 짊어지고 있다. 그러니 조금은 내려놓아도 괜찮다. 그렇게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순간부터 다시 삶의 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즐거움과 행복에 대해 깊은 통찰을 남겼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쾌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덕에서 온다. 선한 행동이 반복될 때 인간은 진정한 기쁨을 느낀다. 이 말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전해줍니다. 삶의 즐거움은 단기적인 만족이나 소비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가치와 일치하는 행동을 할 때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기쁨에서 비롯됩니다. 예를 들어, 친구에게 따뜻한 말을 건넸을 때, 가족에게 이해와 배려를 보여주었을 때, 양심에 따라 조용히 바른 선택을 했을 때, 우리는 설명하기 어려운 깊은 충만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 충만함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덕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이런 기쁨은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며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단단하고 깊어집니다. 오늘 나의 선택 중에서 내가 진심으로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라도 있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즐거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플라톤은 인간의 영혼이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성과 의지, 그리고 욕망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인간은 가장 조화로운 상태에 도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이 조화를 이룰 때 인간은 가장 고요하고 기쁜 상태에 도달한다. 즐거움이란 흥분된 감정의 상태가 아니라 내면의 안정과 조화에서 비롯되는 고요한 충만함이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날은 특별한 일이 없어도 평온함이 가득한 날이 있습니다. 그날 우리는 나답게 말하고 나답게 쉬었으며 나다운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플라톤이 말한 영혼의 조화입니다. 그 상태에서는 외부의 평가나 조건이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자기 안의 질서를 유지한 사람만이 진정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석가모니는 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부지런히 정진하라. 이 말은 인생의 본질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즐거운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무리 기쁘더라도 그 감정은 머물지 않으며 지금 아무리 괴롭더라도 그 고통도 머물지 않습니다. 삶은 끊임없이 흐르고 변화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흐름 속에서 깨어있고 흐름에 저항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함께 흘러가는 것입니다. 작은 기쁨, 작은 여유, 작은 따뜻함, 그 모든 것은 흐름 속에서 발견됩니다. 그리고 그 작은 것들이 모여 삶을 조금씩 아름답게 바꿔줍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조용히 던져볼 수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들은 하루의 끝에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며 내일을 위한 가벼운 다짐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내가 가장 나답다고 느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나는 오늘 누구와 눈을 맞추고 어떤 대화를 나누었나요? 나는 오늘 나에게 어떤 말을 건넸으며 어떤 시선을 보냈나요? 지금 나는 충분히 쉬고 있나요? 아니면 스스로를 몰아붙이고 있나요? 나는 오늘 단 한순간이라도 감사함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이 질문에 답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그 하루를 진심으로 살아냈다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삶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지금 내가 마주하고 있는 이 현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호흡하는 이 마음, 그 모든 것이 소중한 이유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은 불빛 하나가 어둠을 밝히기에 충분하다. 삶이 어둡게 느껴질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의 불빛을 켜는 것입니다. 그 불빛은 거창한 변화나 위대한 성공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저 나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 오늘 하루를 무사히 보낸 스스로를 토닥이는 것, 그 소박한 행동이야말로 삶을 다시 밝히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즐겁게 살아갈 자격이 있으며 그 즐거움은 먼 미래에 있지 않고 바로 이 순간의 선택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도 당신은 충분히 잘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서로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